장부 귀환 5화. 흑수파 쪽으로 몸을 날리는 이자성의 움직임은 장중하고 신속했다. 마치 양떼 속으로 뛰어드는 호랑이처럼 보였다. 흑수파에겐 얼떨결에 시작된 싸움이었다. 피할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었고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초근접으로 치러지는 막싸움이 시작되었다. 차고, 때리고, 누르고, 박고, 조르고, 패대기치고, 찍고, 누구 하나 온전히 피하고 막는 게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이런 싸움이라면 당연히 외공을 익힌 쪽이 유리했다. 남궁벽이 보기에도 분명 고수의 싸움은 아니었다.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투명하기까지 했다. 맨손으로 살을 찢고 뼈를 부수는 원시적인 폭력성이 드러나는 싸움이었다. 굳이 따지자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백병전이 이와 가장 비슷했다. 문제는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싸움을 지켜보던 독사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상대가 사람 같지 않았다. 부하들이 쇠붙이로 아무리 찌르고 베어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등이나 머리로 도끼나 박도가 떨어져도 옆구리로 단창이 찔러 들어오고 낫이나 단검으로 발목과 오금을 베어도 상관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성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방어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확실히 끝내며 흑수파의 수를 줄여나갔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다. 강철로 만든 인형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았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일각도 지나기 전에 끝이 나버렸다. 기루 안에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는 셋뿐이었다. 싸움에 끼지 않은 독사, 구경만 하던 남궁벽, 싸움을 끝낸 이자성. 이자성의 옷은 피범벅이 되어 이리저리 찢겨져 걸레가 되어 있었다. 야차들과의 싸움을 끝낸 인왕처럼 보였다. 자신의 피인지 남의 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독사에게는 충분히 공포로 다가왔다. 오지마! 독사가 뒷걸음치며 물러서다 발에 걸려 넘어졌다. 볼성 사나운 모습이 되어서도 독사는 발버둥치며 다가오는 이자성에게 멀어지려 애를 썼다. 이자성이 계속해서 다가오자 독사가 급히 2층을 보며 소리쳤다. 도와주시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소이다! 그 순간 아무런 인기척이 없던 2층에서 갑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기척을 지웠다가 필요할 때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건 내공을 사용하는 내가 무인이라는 뜻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흑의 사내가 2층에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흑의 사내가 1층으로 온전히 발을 디뎠을 때 남궁벽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아는 자였다. 저자가 어떻게 여기에? 반백의 머리가 인상적인 중년의 사내였다. 차림새도 깔끔하고 생긴 것도 사내답게 생겨 적이 아니었다면 호감이 가는 얼굴이다. 흑의 사내는 독사를 보며 말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 나더니 우리가 니놈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두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사는 흑건문의 총관 조일창과의 관계를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그는 자신의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런데 왜 저 말 한마디에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일까? 그때 왜 날 구해준 거지? 왜? 무슨 이유로? 하등 이유가 없었다. 사파의 고수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건 3살짜리 어린애가 생각해도 이상했다. 조일창은 독사의 목숨을 구해주고 정착 자금과 흩어진 동생들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독사는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기뻐하기만 했다.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조일창은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약조된 내용이 있었기에 원하는 것은 돈이라 생각했다. 허나 지금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멍청했다. 어리석은 놈. 우리가 필요한 건 네 놈이 상납하는 그따위 푼돈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욕을 먹을 욕바지였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딱 맞는 역할이지. 그렇다면 설마 나중에는 우리를... 죽을 때가 되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이냐? 이런 육실할 놈들이! 이젠 흑수파가 사라졌으니 그마저도 하지 못하겠군. 계룡촌은 백검문으로 인해 정파 영향력이 컸다. 백검문의 사달이 나자 흑수파를 이용해 계룡촌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흑도의 성격상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급하게 일을 진행할 것은 분명했다. 반대로 흑검문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자 욕먹는 건 흑수파 하나뿐이었다. 흑수파가 흑검문에 상납을 하건 말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흑검문은 흑수파가 커질 대로 커지게 되면 쓸어버릴 예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좋은 모양새로 흑수파의 모든 이권을 흑검문이 가질 수 있었다. 또 계룡촌에서 백검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흑검문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룡촌은 사파 영향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흑검문의 계획이었다. 물론 이대로 백검문이 몰락해야 되겠지만 이미 몰락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했다. 이것으로 보아 분명 백검문에 일어난 일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터였다. 설마 낙양에서도 너희들의 짓이냐? 낙양의 그놈들은 다른 가문의 수족이라 우리가 건드리기에는 부담이 커서 말이지. 그때 듣고 있던 남궁벽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사파에서 가문이라면 몇 군데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문? 아, 이거 죽을 놈에게 말하다 보니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구려. 흑검문의 절영검 사도무에다. 대협의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소이까? 사도무가 폭권을 취하며 정중하게 묻자 남궁벽은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궁벽이요. 남궁세가의 장로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실 줄은 몰랐구려. 방금 한 말은 하긴 이제 상관없겠군. 남궁이란 대답에 잠시 놀랐지만 어차피 사도무는 이곳에 있는 이들을 모두 죽이기로 2층에 있을 때부터 결정을 내렸다. 남궁세가의 장로가 부담되었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기에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사도무는 고개를 돌려 독사에게 다시 말했다. 너는 이제 그만 죽어라. 눈도 감지 못한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독사는 그렇게 죽었다. 사도무는 독사에게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길 기회도 주지 않았다. 엄청난 쾌검이었다. 발검을 언제 했는지 이자성은 보지도 못했다. 남궁벽도 놀란 상태였다. 자신도 흐릿하게나마 보았을 뿐이었다. 이 상태라면 자신이 나선다 해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분명 나와 같은 절정이라고 들었는데 최절정에 들어선 것인가? 사도무는 돌아서며 바닥에 떨어진 독사의 머리를 발로 차서 이자성에게 보냈다. 독사의 머리가 굴러와 이자성의 발에 부딪히며 멈췄다. 사도무가 희끗 웃으며 말했다. 참군, 대단한 외공이야. 하지만 너무 자신하지 말게. 인류 이상만 되어도 외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리 자신 있다면 한번 해보시오. 좋군. 그래서 아쉬워. 간만에 만난 사내를 죽여야 한다니. 당신은 싸움을 말로 하는 거요. 어린 놈이 영악하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격장지게까지 쓰더냐. 이자성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흑수파 놈들이 불러봤자 인류 정도라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놈이 왔다. 인류라기에는 너무 강했다.
잠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남궁벽이 이자성의 옆에 섰다. 어르신, 아무래도 합공을 해야 할 것 같네. 나도 감당하기 힘든 상대야. 그 정도입니까? 저자는 자네를 죽일 방법이 최소 2가지나 있네. 남궁벽은 외공의 약점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외공을 파괴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다. 조문, 검기, 검강, 신병이기, 내가중수법. 조문은 당사자만 알고 있어 찾는 것은 어렵고 신병이기를 가진 자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검기나 검강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지만 외공의 경지에 따라 검기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외공으로 검강을 막았다는 일화는 아직까지 없었다. 하지만 검강을 쓰기 위해서는 최절정 끝자락에는 올라야 했다. 이렇게만 따지면 외공을 상대하기란 무척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내가중수법이라는 내력을 몸 안으로 침투시키는 방법 때문에 외공은 무인들에게 외면과 경시를 받고 있었다. 내가중수법은 몸 안으로 들어가 타격을 주는 방식이며 몸 안에 있는 장기나 뇌에 직접 영향을 준다.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에 겉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내공을 사용하는 내가 고수라면 내가중수법을 모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강호의 무인들 대부분이 내공을 쓰는 내가무인이었다. 강호의 무인이라면 누구라도 외공을 깨트릴 무기 하나는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헌데 남궁벽은 이자성을 죽일 방법이 최소 2가지라 했다. 내가중수법과 사도무의 애검 절영검은 확실했다. 벼로이자 애검의 이름인 절영검은 날카롭기로 소문이 난 명검이다. 외공을 무너뜨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다만 사도무가 최절정에 든 것을 느꼈기에 검강을 무작정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르신, 제가 저자를 잡고 있으면 죽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오호,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지금 이게 나 혼자 살자고 하는 일인가? 그때 2 사람의 대화를 듣던 사도무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최절정에 들어선 지금 이제는 남궁벽조차 안중에도 없었다. 남궁벽과 마주치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자신보다 아래라는 것을. 그런데 외공 따위를 익힌 놈과 남궁벽이 하는 대화치고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다. 이건 날 웃겨서 죽일 셈인가? 좋아, 오랜만에 날 웃게 한 상으로 자네에게 한 팔을 잡혀주지. 어때? 자신 있나? 사도무는 이자성을 조롱하고 있었다. 한 손만으로도 이자성과 남궁벽을 상대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허나 이자성은 이것이 절영검 사도무를 죽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느꼈다. 사양하지 않겠소. 용기가 대단하군. 일합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가? 자신 있으면 해보시오. 좋네, 좋아. 자, 와서 잡게. 피하지 않을 테니까. 사도무는 한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와 동시에 반대 팔을 들어올렸다. 무형의 기류가 들어올린 손에 모이고 있었다. 이자성이 팔을 잡음과 동시에 내가중수법을 쓰겠다는 뜻이었다. 이보게! 걱정된 마음에 남궁벽이 불렀지만 이자성은 한번 쓱 쳐다본 후 사도무에게 걸어갔다. 남궁벽은 순간적으로 마주친 이자성의 눈빛이 호목처럼 형형하게 빛을 내고 있음을 보았다. 그것을 본 남궁벽은 저절로 검파에 손이 가고 있었다. 사도무도 작은 체격이 아니었다. 허나 이자성이 앞에 서자 형편없이 작아 보였다. 그럼에도 사도무는 오만한 표정으로 한 팔을 내밀고 있었다. 솥뚜껑 같은 손이 서슴없이 내밀어진 손목을 잡자 오만하게 있던 사도무는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거대한 구렁이가 자신의 팔뚝을 휘감는 것 같았다. 검도 고수인 자신이 팔 근력으로는 상대도 되지 않았다. 잡힌 팔이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도무는 급히 자신의 동문신법을 운용한 절영장을 이자성의 심장을 향해 뿌렸다. 허나 이자성의 굵은 팔뚝이 심장을 보호하듯 막아섰다. 사도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내력을 끊지 않고 있다가 살짝 흔들어 틀었다. 그러자 절영장의 내력이 심장을 비켜 이자성의 복부에 적중했다. 명치부근이었다.